자, 여기서는 디퍼드 데카를 캐릭터에 반응하지 않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린더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실린더가 일단 오브젝트, 움직이는 캐릭터가 하고, 움직이던 캐릭터든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건 받지 않아야 될 대상을 껐다 켤 수 있습니다. 이게 디퍼드 데칼의 장점이 이 모든 처리를 마지막에 밀어넣었다가 위에다가 올려놓은 빔 프로젝트처럼 라이팅을 쏘는 것처럼 쓰기 때문에 연산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계산되기가 편하죠. 빠른 건 아니고 편하고요. 그리고 이 데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명히 연산량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칼을 받지 않아야 될 연산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요런 거는 그냥 빔 프로젝트로 쏘면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각 해당 디테일 내용에 데칼을 검색해 보시면 리시브 데칼이 있습니다. 데칼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하면 데칼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요 밑으로 들어가죠. 사실 이게 캐릭터라고 하면 이렇게 걸어갈 때 데칼이 밑에 이렇게 깔려야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P 데칼을 덮어 써야 돼. 그 P 데칼을 덮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리시브 데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P 데칼이 요렇게 비춰주면 늘어나잖아요. 데칼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데칼의 위치를 이렇게 어느 정도 돌려서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바닥을 위한 데칼이라 망가지잖아요. 그 데칼, P 데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의 각도에 맞춰서 여기에도 잘 어울리고 여기에도 어느 정도 어울리게 해야겠죠. 그 기술력이 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데칼을 받지 않게 하려면 해당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이렇게 리시브 데칼이 존재하게 되죠. 자, 이거를 플레이어 캐릭터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자, 캐릭터 기디온 플레이어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요 안에서 데칼을 검색하는데 어디서 검색하냐면 이 실제로 얘가 이제 덮여질 컴포넌트 대상이 이 스켈레탈 메쉬예요. 움직이는 스켈레탈 메쉬. 이 캐릭터 블루프린트는 캡슐 컴포넌트로 걸어다니고 충돌되게 하는 녀석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움직이게 하는 무브먼트 컴포넌트도 있는데 이 중에 실제로 메쉬는 스켈레탈 메쉬잖아요. 그래서 스켈레탈 메쉬를 선택해서 리시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데칼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범프 옵셋을 줬기 때문에 이제 떠 보이죠, 확실히. 그리고 좀 치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리시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배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얘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닥을 찍을 때 스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킬 내용으로 가서 페르소나를 열어줘서 우리가 작업했던 웨이브 몽타주를 열어서 여기다가 이제 데칼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는 파티클은 넣을 수 있는데 데칼은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블루프린트의 힘이 필요합니다. 게임 프로젝트에서 보통 이펙트를 넣는 자리, 뭐 데칼을 넣는 자리는 프로그래머가 보통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데칼을 넣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블루프린트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은 꼭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에 들어갈 노티파이, 그러니까
노티파이 형태의 블루프린트로 데칼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브라우저에 VFX 폴더로 나와서 여기 상단 이 VFX 폴더에다가 노티파이가 되는 이 노티파이 키 블루프린트를 여기다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블루프린트 클래스 여기 밑에 모든 클래스를 열고 검색을 합니다. 애님 노티파이라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애님 노티파이가 있죠. 이 애님 노티파이를 열어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티클도 있고 몽타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식들이 아니라 이 부모가 되는 애님 노티파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애님 똑같이 노티파이 언더바 데칼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블루프린트 내용이라서 이펙터에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 이펙트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용 블루프린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애님 노티파이 데칼을 넣는 방법 중에 한 가지죠. 이거를 열어서 나머지 좀 정리를 해주고요. 저장도 해주고요. 자, 애님 노티파이 데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모 클래스는 애님 노티파이.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가 이 블루프린트의 성격을 정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뭘 넣었냐에 따라서 이거는 C++로 되어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내 블루프린트에서 함수, 변수, 이벤트, 디스패처가 있는데 이 함수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두 개의 오버라이더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서 지정해서 기능을 쓰게끔 한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오버라이드 있죠? 오버라이드를 누르면 이 get notify name, 노티파이 이름을 정하는 함수고요. receive notify, 실제로 그 노티파이를 받아서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received notify를 체크를 하면 이 함수가 이렇게 열려요. 이 화면에서 함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위 부분은 나머지는 다 비슷하죠. 그 함수를 열어보면 이 시작과 끝, 시작과 실행핀, 그리고 반환 노드, 끝 부분이죠.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receive notify를 일단 컴파일을 해보고 실제로 여기서 작동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노티파이 추가, 그럼 노티파이를 추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만든 애님 노티파이 데칼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는 뭐 아직 기능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다시 애님 노티파이 데칼 블루프린트로 돌아와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노드들이 있어요. 그 애님 노티파이라고 성격이 아예 부모 클래스로 정해져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부모 블루프린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져 있는 산속돼 있고 쓸 수 있는 노드들이 다릅니다. 이벤트 그래프,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둘 다 내용이 다르듯이 이 애님 노티파이 블루프린트에서 쓸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리고 이 펑션 안에서 지금 쓰고 있죠. 이 펑션을 통해서 실제로 노티파이 키를 받아와서 그 시간에 이 노티파이 기능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폰 데칼이 있습니다. 데칼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칼을 불러올 기능을 넣을 거니까 붙일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소켓에 붙일 게 아니라 남길 거기 때문에 add location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spawn add location이라는 노드가 나오게 되고요. 이 노드 기능에서 우리가 넣고 싶은 데칼을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재질에서 마스터 머터리얼, 그러니까 원본 재질에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인스턴스에서 꺼내서 쓸 수 있듯이 여기서도 그 내용을 변수로 저장해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블루프린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변수라는 변하는 수를 담는 그릇인데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수로 승격을 하게 되면 이 데칼 머터리얼에 변수가 생깁니다. 변수는 여기다가 뭘 담아 넣던지 마지막에 넣었던 그 항목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 변수에는 이렇게 베리애블은 이름, 유형, 뭐 각각의 체크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변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변수에도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위치 값이 있을 거고, 뭐 크기 값이 있을 테고, 라이프 시간이 있을 테고, 매터리얼이 있을 테죠. 여기선 매터리얼이 있기 때문에 머터리얼 인터페이스죠. 머터리얼로 이렇게 링 형태, 색깔과 그 모양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좀 복잡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이해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 걸 복습하기 때문에 그때 차차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선 따라 하시고요. 이 실행핀을 여기다 연결을 해줘야 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반환 노드까지 연결을 해줘야 끝까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데칼 매터리얼이 변수를 줬어요. 컴파일을 하면 이 기본값이 이렇게 아무것도 빈 내용이 데칼 매터리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인스턴스 편집 가능을 체크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턴스는 뭐예요? 원본이 있고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갖다 쓰는 거잖아요. 인스턴스를 체크를 하면 이 변수의 값이 밖에서 우리가 바꿔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바꿔야 되잖아요. 오른쪽 버튼 애님 노티파이 데칼 눌러보면 여기에 데칼 매터리얼 값이 생겼죠. 우리가 넣고자 하는 데칼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그 데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넣어도 MI를 넣을게요. MI를 넣어서 봐도 네,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위치 정보, 각도 정보, 뭐 그 여러 가지 정보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 사이즈가 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죠. 데칼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변수로 승격해서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고 인서트 편집 가능을 체크를 합니다. 자, 이 과정을 라이프 타임도, 이거는 이제 데칼의 유지 시간이에요. 데칼의 유지 시간, 라이프 타임도 변수로 승격을 해서 얼마만큼 있다가 사라질 건지 자, 컴파일 해주는 거죠. 인서트 편집 가능 해주고요. 자, 데칼 사이즈와 라이프 타임, 살아있는 시간, 살아있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2초로 해볼게요. 사이즈는 256 여기서 아예 기본값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값을 아예 주면은 처음에 꺼내서 활성화 될 때 무조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컴파일하고 몽타주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 나오죠. 사이즈가 256 by 256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초 동안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 2 하고 사라지죠. 1, 2. 이 시간과 상관없이 이 트랙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시작된 시간으로부터 2초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0이면 무한대로 나오겠죠. 계속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인스턴스 편집 가능을 하면 우리가 애님 노티파이에서 확인을 하고 편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위치 그리고 각도 값을 줘야 돼요. 여기서 데칼이 처음에 레벨을 꺼내서 쓰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90도로 돌린다고 그랬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데칼이 찢어지고 엉망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니까. 이 값을 적용을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열에서. 이제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로 찍는 데칼, 바닥을 향한 데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값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데칼이 제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 위치는
누구에 위치해야 되죠? 이 기디온 플레이어 캐릭터. 그러니까 오너의 이 데카를 쓰는 오너에 위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메쉬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님 노티파이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페르소나 툴이죠. 애니메이션 툴. 애니메이션 툴에서 쓰고 있는 주체에 대한 메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메쉬 컴포넌트가 결국 요약하자면 스켈레탈 메쉬죠. 기디온 플레이어 캐릭터의 스켈레탈 메쉬가 되겠죠. 자, 그거를 얻어오려면 메쉬를 가진 녀석, 그러니까 get 오너를 불러옵니다. get 오너를 불러오면 액터를 불러와요. 이 메쉬를 가진 액터가 누구죠? 얘죠. 기디온 플레이어 캐릭터죠. 거기서 그 액터의 get은 가져오는 거예요. 얻어오는 거. set은 저장을 하는 거고요. 액터 로케이션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액터의 위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위치로부터 써야 되잖아요. 이 액터의 위치로부터. 그러니까 이 액터가 여기 있는데 데카를 찍었는데 000에서 나오면 안 되고 이 마법사가 있는 위치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위치를. 그쵸? 그 위치만 가져오면 될까요? 자,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데카를 여기다 박았잖아요. 그쵸? 그 위치, 파티클 나오는 타이밍에 넣어볼게요. 이 트랙이 많아지면, 트랙을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위쪽에다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해서 우리가 쏠 수 있게 해놨죠.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이제 찍어서 나오는데, 그쵸? 문제는, 액터의 위치에 000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앞으로 한 발 가서 앞으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액터의 위치로부터 로케이션을 또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액터 좌표를 직접 구해오는 방법도 있고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소켓, 손이라든지 어떤 무기라든지 어떤 소켓의 위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방법도 있고, 자, 여기서 메쉬 컴포넌트에서 끌어다가 get 소켓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get 소켓 로케이션. 본이나 소켓의 월드 스페이스를 구하는 거예요. 월드 스페이스. 우리가 월드를 구성할 때 월드 공간과 로컬 공간을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그 소켓의 월드 기준 좌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켓의 이름을 우리가 변수로 승격해서 인스턴스 편집 체크를 하면 컴파일해서 페르소나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인소켓 네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다 우리 소켓 네임을 넣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좌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건 액터의 이 기디언 플레이 액터 좌표 기준이고요. 요 좌표 기준이고요. get 소켓 로케이션은 내가 소켓을 지정하면 이 메쉬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소켓 기준인 거죠. 스켈레탈 메쉬에 들어가 보면 스켈레톤 틀에 이렇게 본과 소켓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본과 소켓을 확인해서 그 좌표로부터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월드 좌표 기준이기 때문에 다시 이 스폰 앳 로케이션, 그러니까 스폰 데칼 로케이션에 로케이션을 적용을 해 주려면 한번 트랜스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로케이션이 있어요. 로케이션. 자, 여기 인버스를 꺼냈네요. 트랜스폼 로케이션. 네. 그냥 로케이션이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구조체 핀 분할을 하면 트랜스폼의 3개,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렇게 3개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랜스폼
로케이션, 이 위치를 트랜스폼 하는 거는 이 T 로케이션에 들어오는 걸 이 오브젝트 포지션, 그리고 이거를 오브젝트 포지션을 로컬 스페이스에서 월드 스페이스로 전환을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게 소켓이 어떤 캐릭터의 로컬로 있는데 그걸 월드 좌표로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T에다 넣어주고요. 이 로케이션에서 한 번 더 조종할 로케이션 값입니다. 그러니까 소켓 로케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소켓으로부터 100cm 띄어서 아니면 100cm를 X나 Y축으로 벌려서 호출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켓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소켓으로부터 로케이션이 추가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로케이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로케이션에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변수로 승격해서 인스턴스 편집 가능 체크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로케이션에다가 넣어주고 얘는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로케이션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위치가 페르소나로 가서 이 손바닥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머즐 02번이라고 손바닥의 위치에 소켓이 박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죠? 이거를 F2 눌러서 이름을 컨트롤 C 카피해 온 다음에 데칼 이 노티파이 키 인 소켓 네임에다가 한번 넣어줘 볼게요. 이게 데칼이라서 시작 위치를 알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줄여 볼게요. 사이즈를. 자, 네, 데칼 사이즈를 줄여서 한번 플레이를 보면 지금 멈춤 해볼게요. 플레이하고 퍼스키를 눌러서 멈춤하고 F8을 누르면 빙의를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확인하면 아까 머즐 02번이 왼손 위치였죠. 그 위치로부터 지금 좌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ESC 눌러서 나온 다음에 이 좌표 값을 로케이션 값 우리 여기서 추가를 해줬죠. 여기서 그 순서 실제 여기 애님 노티파 이 내용에서 값의 순서는 여기 변수에서 움직여서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을 위로 올리고 소켓 네임도 위로 올려볼게요. 자, 컴파일 하면 페르소나에 가면 그 위치대로 정렬이 돼요. 자, 여기서 X축으로 한번 200만큼 가볼게요. 200만큼. 자, 가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X축 전방으로 200만큼 움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전방만큼 움직였는데 내가 이쪽을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월드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드 기준으로 축이 로케이션 즉 방향이 월드 기준으로 지금 고정됐죠. 만지질 않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봤을 때 이 월드 기준 X축 앞 전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설정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를 다 못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계속 하면서 블루프린트를 한 번에 지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케이션과 그 내가 캐릭터가 바라보는 그 방향에 따라서 각도를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영향을 여기다 줄 수 있는데 자, get owner에서 일단 따라 하시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액터의 전방향을 구해올 수 있어요. 포워드 벡터.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캐릭터가 그 방향의 위치를 구해와서 그거를 로테이션
from x 벡터라고 그 방향을 직접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액터 포워드 벡터는 캐릭터, 그러니까 액터의 이 지금 화살표 앞에 방향 있죠? 앞을 쳐다보는 게 어떤 좌표인지 찾아내는 거고, 일단 앞을 쳐다보는 걸 구해오는 거고, 실제로 이 두 번째 로테이션 프롬 x 벡터는 내가 만약 이렇게 쳐다봤을 때, 여기 앞을 쳐다보다가 옆을 쳐다봤을 때 쳐다보는 앞의 전 방향을 직접 구해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얘는 각도를 구해오는 거고, 얘는 전 방향, 앞을 쳐다보는 방향을 각도를 구해와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넣어보고 컴파일 찍었을 때 앞에 200만큼 X축 200만큼 200만큼 나와요. 네, 잘 나오네요. 그렇죠?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자, 내가 바라보는 방향 앞에 내가 움직인 방향만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내가 바라보는 방향의 위치 좌표를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맞게 앞에다 찍어주는 역할이에요. 얘는 전방향 각도 각도에 맞게 위치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로케이션이죠. 근데 로테이션은 우리가 마이너스 90으로 아예 박아놨잖아요. 그냥 건들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 각도는 요 기준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 기준대로 나오는데 내가 만약 이거를 바꾸고 싶다. 오른쪽 버튼 변수로 승격. 얘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편집 가능해놓고 위치를 로케이션 아래에다가 해놓을게요.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 로케이션을 컴파일하고 다시 보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90 값을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90 값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90을 해야 바닥으로 찍히는 데칼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을 X축을 제가 180도만큼 돌려볼게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작고 차이가 이게 티가 안 나서 이렇게 자, 앞을 향해서 나오고 그 각도는 자기 기준, 그러니까 자기 기준 로케이션으로 그냥 X축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점이 다시 키워볼게요. 데칼 사이즈를 우리가 512만큼 키웠었죠. 그쵸? 512만큼 키우고, 자, 저장하고, 자, 이렇게. 크게 지금 보고 있죠? 자, 이제 전 방향의 각도만큼 이 로케이션이 같이 움직인 걸 확인했으니까 다시 빼고, 자, 손의 위치. 살짝 앞으로 가져야겠네요. 50만큼. 자, 50만큼 앞으로 가고, 여기서 소켓을 빼볼게요. 200만큼 다시 가고, 소켓을 빼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자, 네, 앞으로 갔죠? 중심으로부터 내가 쳐다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200만큼 간 거죠. 여기서 조금씩 줄여줄게요. 50. 그럼 앞으로 찍는 방향에 살짝 옆으로 가면 되겠네요. Y축 한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서 네, Y축으로 200, 50, 마이너스 50이 되겠네요. 너무 많이 갔네. 마이너스 20.
네, 이제 좀 중심으로부터 나오죠? 그쵸? 얼추 중심으로부터 나와요. 이렇게 봤을 때 0, 0이 네, 아주 살짝 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로케이션으로 중심을 맞출 수 있고 그 좌표는 내가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 기준으로 좌표가 찍히는 거죠. 자, 이제 위치는 맞는 것 같아요. 자, 데카를 조금 변경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우리가 지금 애님 노티파이 데카를 찍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 요 부분 있고, 그리고 로케이션을 추가를 했어요. 요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두고두고 따라는 하셔야 돼요. 두고두고 쓸 거니까. 자, 여기까지는 변수값을 구해가지고 이 페르소나에서 그 변수값을 만져서 이펙트 데카를 넣는 방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데칼의 특성에 따라서 로케이션을 건들 건지 건들지 않을 건지를 결정 지을 수 있겠죠. 다시 얘는 0으로 놓고요. 마이너스 90. 그러니까 데칼을 바닥에 찍게 하려면 아예 여기서 마이너스 90도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브레이크 로테이터를 해서 롤 피치 야라고 X, Y, Z축 방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Y축이 마이너스 90도잖아요. 그래서 Y축에다가 마이너스 90도를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에도 마이너스 90하면 마이너스 90이 90도가 빠지죠. 그리고 make 로테이터가 있어요. make 로테이터. 벡터가 아니라 make 로테이터를 해서 언제나 Y축은 마이너스 90도가 빠지게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몽타주에서 이 90도를 줄 필요가 없이 바닥에 찍혀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데칼로 가서 데칼의 기본 색상을 우리 웨이브 색상에 맞게 푸른 계열로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푸르네요. 네, 이 정도?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범프 옵셋의 이 값을, 이 헤이트 값을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데칼의 내용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오른쪽 버튼 검색에 데칼 라이프타임이 있습니다. 라이프타임 오퍼시티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데칼 라이프타임 오퍼시티는 데칼의 기본 기능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페이드 아웃을 해볼 수 있어요. 페이드 아웃. 오퍼시티에다가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퍼시티 되는 부분에다가 자, 멀티플라이 이렇게 결과값을 데칼 라이프타임 오퍼시티에 연결을 해서 곱하기를 하면 미리 보기가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단점인데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애님 노티파이 데칼에서 우리는 이제 위치시키는 거를 제대로 해봤잖아요. 노티파이 키를 넣어서 페르소나에서 이번에는 여기 뒤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페이드 데칼에 관련한 페이드 아웃을 넣어볼 수 있어요. 이 관련된 걸 바로 보려면 이렇게 이걸 끓여서 여기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라고 체크가 되는데 이거 체크되어 있으면 내가 끌은 핀에 관련된 내용만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서. 자, 여기서는 set fade 자, 아웃이죠. fade out 사라지게 할 거니까 이렇게 데칼이 타깃은 데칼 컴포넌트. 데칼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한 set fade out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타깃이 있고 스타트 딜레이
있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드 아웃을 몇 초 후부터 시작할 건지, 그리고 이 페이드 아웃의 전체 시간은 예를 들어서 2초면 2초 동안 페이드 아웃이 되고 2초 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드 아웃이 끝나면 이 액터, 데칼 액터를 월드상에 이제 레벨에서 삭제를 해야 부하가 먹지 않겠죠.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값을 나중에 만질 수 있게 얘도 오른쪽 버튼 변수를 숨겨. 자, 인스턴스 편집 가능 체크 해주고요. 그리고 얘도 오른쪽 버튼 변수를 숨격해서 똑같이 인스턴스 편집 가능 체크를 해줍니다. 자, 지금 컴파일을 해보면 듀레이션을 제가 2초 동안 페이드 아웃이 되라고 줬죠. 딜레이는 없고요. 플레이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파시티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네, 페이드 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퍼시티를 단순하게 2초 동안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렇게 쭈루루루 오퍼시티가 내려가면서 페이드 아웃이 되는 건데, 이 그래프대로 하면은 너무 플랫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요 데칼 라이프 오퍼시티를 통해서 이미시브 컬러, 이 발광되는 컬러는 조금 먼저 사라지게 하고 얘는 좀 늦게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값을 편집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자, 먼저 이 스텝으로 빠지게 했던 부분이 있죠. 1에서 요 스텝으로 빠지게 했던 부분을 1 대신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연결해주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빠지는 게, 자, 안쪽으로 스텝이 되면서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컬러를, 재밌는 게 이제 컬러를 바꿔줄 수 있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컬러를 A에서 컬러 2번, 얘는 1번이라고 할게요. 01번, 얘는 02번. 그리고 컬러는 좀 비교하기 위해서 얘는 5, 20, 한 100 주고요. 그리고 얘는 좀 보라색에 가깝게 30, 10, 100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A에서 B. 자, 이거를 미리 보기 하면 요런 컬러고요. 얘는 요런 컬러예요. 하늘색에서 살짝 보라색. 더 잘 보이게 할게요, 그냥.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5 정도 줄게요. 네. 그리고 이 알파로 왔다 갔다 하려면 얘로 주면 되겠죠. 근데 얘로 주면 되는데,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주고, 멀티플라이 해보면, 컬러가 이 시간만큼 변화되기 때문에,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 색깔이 변하긴 변하죠. 네. 자,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되다가 빠르게 보라색으로 변하는 타이밍에 맞춰야 되잖아요. 더 빠르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더 빨리 색깔이 변하게 하려면 팁으로 여기서 파워를 쓰면 돼요. 파워의 그래프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노드이기 때문에 이 파워의 수치를 주면 줄수록 운동이 바뀌죠. 파워를 3만큼. 이미지로 봤을 때는 밝은 거를 밝은 거는 더 어둡게 하고 어두운 건 더 어둡게 하는 거죠.
밝은 부분이 줄어들어요. 결과적으로. 빨리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보라색에서 빠르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 정도 타이밍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그렇죠?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내용이 됐어요. 이 내용이, 자, 알파가 1일 때, 1에서 지금 0으로 가는 거거든요. 1일 때는 컬러 2번, 알파가 0이면 컬러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라색에서 하늘색으로 되는 거죠. 그럼 순서를 바꾸려면 얘를 바꾸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 이 범프 옵셋에도 이 내용을 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데칼 라이프 타임 오퍼시티를 여기다 이제 대응을 해주는데 얘도 파워를 2 정도 더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우리가 범프 헤이트 값을 파라미터로 넣어주기 전 값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서 저장을 하고 한번 플레이해서 테스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닥으로 찍혀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우리가 찍고 난 다음에 살살 복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을, 이 처음 시작값을 좀 낮출 수도 있고요. 그쵸? 범프 헤이트 그 값을 처음부터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그리고 이 타이밍도 맞춰줘야겠죠. 데칼 타이밍도. 데칼 타이밍도 이렇게 딱 찍고 난 다음에 좀 퍼져 나갔을 때 데칼이 나온다고 치면 좀 뒤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찍어서 나중에 올라오는 형태를 이제 연출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파워 값도 예를 들어서 더 세게 준다거나 안쪽 그 해당하는 영역에 빨리 올라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페르소나에서 이렇게 데칼을 넣어보고 이 데칼의 범프 옵셋에 맞게 페이드 아웃을 꾸며줘 봤는데요. 파티클의 위치도 좀 맞춰줄게요. 파티클 위치가 안 맞으니까. 자, 여기서는 우리가 페이드 아웃을 썼기 때문에 이걸 쓰면 단점이 페르소나에서 볼 수가 없어요. 레벨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50에 마이너스 20. 50에 마이너스 파티클도 그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요 위치는 아니네요. 0점으로부터 한 20 앞으로 좀 가야 되니까 Y축으로 앞으로 네. 30 너무 이쪽으로 가는구나. 10 정도 되겠네요. 네. 위치를 맞추고 퍼스키로 위치가 맞는지 볼게요. F8 눌러서 빈이 빠져나오고 네, 이렇게 보면은 데칼 위치가 살짝 이쪽이니까 데칼의
그 로케이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데칼과 파티클의 로테이션 움직임이 달라요. 축이.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확인을 꼭 해보시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데칼에 대한 내용을 한번 꾸며봤고 데칼의 깊이값을 표현하는 범프 옵셋 그리고 스텝으로 빼게 해서 그 내용을 페이드 아웃으로 애님 노티파이 데칼 블루프린트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재질, 내용도 데칼 라이프 타임 오퍼시티를 넣어줬습니다. 네, 여기에서 진행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데칼을 넣는 방법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하드코딩, C++로 하드코딩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언리얼 순정으로 이펙터가 직접 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블루프린트로 만든 것 뿐이고요. 우리는 블루프린트는 이펙트를 도와줄 뿐이에요. 이펙트를 도와줄 뿐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이거를 프로젝트에 단독으로 상의 없이 적용을 하시면 네, 욕을 먹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팀하고 논의가. 왜냐하면 이 블루프린트 파일이 하나가 생성돼서 프로젝트에 담기는 순간 이거는 최적화와 관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펙터가 이거를 관리한다고 하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프로그래머도 괜찮다고 하면 쓰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뭐 개인 프로젝트나 포폴에 쓰시는 경우라면 마음껏 쓰셔도 돼요. 다음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은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노티파이에 데칼을 담는 방법이었고 추가 내용으로 페이드 아웃을 시키면서 재질에다 같이 꾸며주는 고급 기술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칼을 이런 식으로 넣는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는 이 똑같이 애님 노티파이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타격감을 극대화시키는 카메라 쉐이킹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